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기아 EV6 가격표가 어떤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이거 거의 비슷한 재료로 만든 아이오닉 5에 비해서 37만 원이 비쌉니다. 일단 기본 모델 기준으로. 그런데 가격표를 보면 볼수록 이게 딱히 또 비싸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싸다고 또 하여튼 옵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한 듯 하면서 미묘하게 차이가 있고 하여튼 요거 EV6 가격표 요거 둘러보면서 아이오닉 5 가격 요거랑 조금 더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EV6 아이오닉 5보다 비싸냐 싸냐 이것이 문제로다. 비디오 오토. 기아 EV6 임시가격표로 어떤 독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거 쫙 보니까 이게 아이오닉 5보다 이게 싸다고 해야 되나 비싸다고 해야 되나 일단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가장 저렴한 EV6가 58kWh, 그러니까 좀 작은 용량 배터리 들어간 거에 이륜 구동 모델.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옵션 다 뺀 거. 기본 모델이 5,037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가장 비싼 거, 4륜 구동 넣고, 뭐 배터리도 큰 거, 77.4kWh짜리 배터리 넣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옵션 같은 거 다 집어넣으면은 6,66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현대 아이오닉은 가장 저렴한 게 5천만 원. 그리고 가장 비싼 거는 6,5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일단 아이오닉 5과 그러니까 EV6가 조금이나마 더 비싸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참고로 아이오닉 5는 EV6에는 없는 약간 좀 희귀 옵션 같은 게 조금 더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차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첨단 느낌을 내기 위해서 미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집어넣은 그런 옵션이 딱 두 가지인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 요거 홍보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거울 미러 떼고 이 렌즈식으로 된 미러 붙이는데 260만 원이나 합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하겠어요? 260만 원짜리. 이건 하지 말라는 옵션이죠. 그냥 우리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야 라는 옵션이 되는 거죠. 260만 원 너무 비싸요. 원래 130만 원인데 최근에 옵션 가격을 높여서 260만 원. 하여튼 뭐 반도체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26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태양광 충전하는 거 요거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13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아이오닉 5는 루프가 두 가지예요. 이게 지붕을 유리로 안 열리지 않는 유리로 하는 게 65만 원이고 솔라 루프 이렇게 충전하는 걸로 하면은 13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 솔라 루프도 뭐 거의 효율이 이렇게 마땅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솔라 루프도 사실 좀 약간 안 하는 옵션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뺀 가격으로 좀 전에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요거 두 개 더하면 아이오닉 5가 더 비싸져요. 근데 워낙 그 희귀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 빼서 이렇게 비교하니까 아이오닉 5보다 EV6가 약간 비싸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EV6는 이런 희귀 옵션 같은 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튼 EV6가 아이오닉 5보다 약간 비싼 이유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일단 기본 모델부터 그냥 기본 적용되는 에어백이 EV6 쪽이 두 개가 더 많습니다. 아이오닉 5는 에어백이 6개인데 EV6는 8개예요. 두 개가 더 들어가는 게 무릎 에어백, 운전대 밑에 있는 무릎 에어백, 그 다음에 운전석과 동반석 사이에 센터 에어백, 센터 에어백이 있습니다. 센터 에어백은 측면 충돌할 때 아니면 전복 사고나 굴러갈 때 운전사와 이 동반석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요런 에어백이 소렌토 때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 요것만 두고 보면은 EV6가 안전에 더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아이오닉 5의 구조나 이 실내 공간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딱히 또 이 무릎 에어백이랑 이 센터 에어백 요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아이오닉 5는 실내 공간이 지금 상당히 넓어요. EV6보다 더 넓고 그래서 동반석이랑 이 운전석 사이 거리도 조금 더 넓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이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게다가 이제 앞에 대시보드도 보면은 EV6는 아이오닉 5에 비해서는 조금 좀 앞으로 좀 대시보드가 큼직하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아이오닉 5는 조작하는 거 외에는 좀 실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뒤쪽으로 좀 밀어놨어요. 그래서 이 충돌을 하더라도 무릎이 이렇게 쉽게 부딪힌다거나 이런 또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아이오닉 5가 굳이 뭐 에어백 두 개 더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또 뭐 EV6만 더 좋은 게 들어간 거 뭐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아이오닉 5에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뒷좌석 관련된 거는 EV6보다는 아이오닉 5가 좀 더 많이 좀 집어넣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V6는 이중 접합유리, 그러니까 좀 소음을 차단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중 접합유리가 운전석 동반석 그 창문이 이중 접합유리예요. 근데 뒷좌석 요거는 그냥 혹겹유리입니다. 그리고 뒤에 열선 있는 유리는 대부분 차들이 다 혹겹유리예요. 근데 아이오닉 5는 1열 좌석도 이중 접합유리, 2열 좌석도 이중 접합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좌석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배려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이오닉 5는 뒷좌석 시트, 2열 시트가 뭐 등받이 각도 조절이나 뭐 팔걸이 뭐 이런 거 뭐 다 있는데, 특이하게 이제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죠.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면서, 뒤에 짐을 더 많이 싣거나 아니면은 더 넓게 앉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EV6는 뒷좌석은 슬라이딩은 되지 않아요. 뭐 등받이 각도 조절이랑 뭐 이런 건 되는데 슬라이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을 좀 더 쾌적하게 많이 활용하신다면은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차의 가장 기묘한 차이점이 그 두 차 모두 V2L 기능. 요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캠핑 가거나 뭐 이게 다용도로 전기를 여기다 꽂아서 쓸 수 있는 3,500W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헤어드라이기를 막 3개까지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캠핑 가서는 뭐 에어프라이어나 뭐 전기장판이나 뭐 불판 이런 것까지도 다 전기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용량의 전기를 공급하는 요 기능, V2L 기능. 예, 요거를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차에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셀링 포인트가 딱 되는 거기 때문에 이 V2L 기능을 아이오닉 5에나 또 EV6에나 다 기본 적용을 해줬습니다. 제일 싼 거를 사도 V2L 기능은 들어갑니다. 근데 V2L 기능이 두 개가 다 들어가긴 하는데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아이오닉 5에 기본 적용된 V2L 기능은 엉덩이 쪽에 충전구에다가 커넥터를 딱 껴가지고 쓰는 V2L 기능. 그러니까 외부에서 쓰는 V2L 기능이 기본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는 콘센트 같은 거 하나를 주는 거예요. 예. 근데 EV6는 요 콘센트 같은 거 하나 주는 게 옵션이에요. 옵션. 아이고 웃겨. 근데 반면 뒷좌석 가운데 밑에 전기 콘센트 딱 있는 거, 요 광고에 나왔던 요게 아이오닉 5에는 옵션도 아니고요. 순정 액세서리 뭐 이런 걸로 별도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격이 25만 원이나 줘야 돼요. 이거를 신청을 해야지 요거 작업을 해가지고서는 차를 출고시켜 줍니다. 되게 이상하게 해놨는데 또 이게 EV6는 뒷좌석 가운데 이렇게 콘센트 있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가격표를 보면서 와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해놨나? 라고 싶을 정도로 똑같이 기본 적용은 돼 있다라는 문구 하나만 보면은 같은 게 들어갔겠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완전히 다른 게 들어갔습니다. 아이오닉 5는 외부에서 꽂아서 쓰는 V2L, EV6는 뒷좌석 밑에 있는 콘센트로 V2L 되는 게 V2L 기본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뭐 차의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오닉 5는 주로 외부에서 V2L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 무슨 캠핑이라든지 익스트림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생각을 해서 그 외부 V2L을 기본으로 넣었고 EV6 같은 경우는 이제 차 안에서 뭐 이동하면서 쓰게 되는 여러 가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충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V2L 기능을 안쪽에다 넣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고급 모델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아이오닉 5와 EV6의 이 개발 컨셉트에 대한 차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뭐 기본 모델은 58kW시, 그다음에 160kW, 요 200마력이 약간 넘는 전기 모터가 이제 뒷바퀴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 요게 같은데, 자 근데 배터리가 큰 롱레인지로 가면은 이 롱레인지 배터리 용량 자체가 다릅니다. 아이오닉 5에는 72.6kWh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EV6에는 77.4kWh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 4.8kWh, 그러니까 5kWh 정도 큰 배터리가 이제 EV6에는 적용이 된다는 건데, 요거 작은 차이 아닙니다. 5kWh 정도 되면은 전기차로는 한 25km 정도 더 달릴 수 있는 용량이에요. 자, 그래서 이 롱레인지 기준으로 아이오닉 5는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405km 달릴 수 있다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EV6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440 정도, 450 요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아이오닉 5는 주행 가는 거리가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돌아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EV6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요 한 450km 정도가 최대 거리일 것 같은데 요걸로 이제 만족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기본 모델의 배터리는 같지만 롱레인지로 가면은 아이오닉 5보다 EV6가 배터리가 더 큰 게 들어간다. 요것 때문에 롱레인지를 딱 가면은 아이오닉 5보다 EV6가 조금 더 비싸집니다. 아이오닉 5는 롱레인지로 이렇게 딱 가면은 그 스탠다드 모델보다 한 300만 원 정도가 비싸지거든요. 근데 EV6는 롱레인지로 가면은 기본 모델 스탠다드보다 한 400만 원이 좀 더 비쌉니다. 한 416만 원 정도가 비싸져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 5kWh 정도가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이오닉 5나 EV6나 4륜 구동 장치를 선택을 하면은 300만 원, 3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는 같거든요. 근데 똑같은 300만 원을 추가를 해도 아이오닉 5는 225kW, EV6는 239kW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는 마력으로 하면은 305마력까지 올라가는데 EV6는 325마력까지 올라갑니다. 이것도 한 20마력 정도가 더 세지잖아요. 근데 요것도 그 기아자동차 쪽 여기 아는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 이제 배터리 용량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인버터 컨버터에서 이제 전기를 변환하는 이런 것도 조금 더 용량을 늘려서 잡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파워가 세졌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는 앞에 들어가는 거나 뒤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제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띠리릭 가장 비싼 풀옵션 모델, 가장 비싼 풀옵션 모델로 가면은 아이오닉 5와 EV6 차이가 아주 좀 극명해집니다. 아이오닉 5는 기본 옵션으로 구성된 익스클루시브 모델과 고급 옵션으로 되는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 이렇게 딱 두 가지 트림명이 있거든요. 외관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EV6는 이 트림명도 좀 괜찮아. 기본 모델이 에어, 그 다음에 고급 모델이 어스 이렇게 됩니다. 기본 모델이 공기, 고급 모델은 지구. 또 공기, 지구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하여튼 EV6는 이런 기본 모델, 고급 모델, 어스, 에어 뭐 이런 거 외에 GT 라인 모델이 있죠. 좀 외관에서부터 좀 차별화되고 실내도 뭐 스웨이드 시트라든지 디커 스티어링이나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차별화된 GT 라인 모델이 있습니다. GT 라인 모델은 그 내년에 초강력 GT 모델, EV6 GT 모델 제로백 3.5초짜리 요거 나오기 전에 기다리다가 지치지 말고 이거 사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생긴 거는 EV6 GT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파워트레인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모델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양만 GT 느낌을 냈다. 이런 거라서 앞과 뒤에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요. 옆에도 뭐 휠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운전대, 디컷, 그 다음에 스웨이드 시트 뭐 이런 것들이 다르고, 휠도 20인치가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도 90만 원밖에 추가가 안 돼요. 19인치에서 20인치로 휠 하나 올려주는 것도 90만 원이라 그러면은 뭐 조금 의아해하면서 일 텐데,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바뀌는 게 많은데 9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EV6 고급 모델 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반드시 GT 라인까지 가시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EV6 GT 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본 모델부터 이제 GT 라인 딱 가면은 6,049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뭐 사륜구동도 넣고 막 이렇게 되면 거기서 더 올라갈 텐데 하여튼 6천만 원이 이게 기본 모델 가격이 넘는다. 그러면 또 보조금이 또 50%밖에 안 주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나저나 저는 이게 거의 아이오닉 5 취소하고 EV6 쪽으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오디오, 이 스피커, 요게 딱 덜미를 잡더라고요. 이게 아이오닉 5는 고급 모델,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모델로만 가도 보스 오디오가 기본이에요. 근데 EV6에 들어가 메르디안 오디오. 이 메르디안 오디오는 고급 모델 딱 가도 이게 없어. 100만 원 주고 별도로 선택해서 넣어야 돼요. 이거 100만 원 더 쓴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EV6가 기본 모델 이렇게 한 트림 옵션 정하기 전에도 이게 더 비싼데 오디오까지 넣으면 100만 원이 그냥 꽁돈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메르디안 오디오가 보스 오디오에 비해서 조금 더 음질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냥 그 제가 이렇게 나란히 두고 비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분적인 기분으로 그렇게 좀 메르디안께 좋다는 건데 보스 오디오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덜미를 잡아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이게 빌트인 캠, 그러니까 블랙박스죠. 이렇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출고할 때 받는 요 빌트인 캠, 요거가 이제 요것도 조금 아이오닉 5는 빌트인 캠을 어떤 걸 사든지 그냥 추가하면 빌트인 캠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EV6는 배터리 용량이 작은 스탠다드에서는 빌트인 캠을 아예 붙일 수가 없어요. 77.4kWh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 들어간 롱레인지 모델을 해야지만 빌트인 캠을 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좀 그래. 하여튼 이 가격표를 아이오닉 5 가격표랑 이거를 막 눈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를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이거 비교하고 저거 비교하고 막 이거 하니까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프지고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저게 더 좋은 것 같고 막 현대 기아는 역시
하나사구나, 한지붕 회사구나. 아, 이거를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가 바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예 고민을 안 할 수 있는 EV6 GT 내년에 나올 584마력, 제로백 3.5초. 그냥 이거 기다리는 게 그냥 속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요거 내년에 나올 때쯤 되면은 아이오닉 6가 더 좋은 성능으로 또 나와가지고서는 또 막 이렇게 되면 그때 또 고민을 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내가 처음부터 현대와 기아 사이에서 뭔가 딱 정할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무리수인 것 같아요. 현대기아는 역시 한지붕의 한 장사꾼이기 때문에 서로 똑같이 잘 팔아서 테슬라보다 많이 팔자. 요거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거기서 뭐가 더 좋냐라고 이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오늘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얘기는 결론을 좀 흐지부지 내드리지 못하면서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답이 안 나와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구독 눌러야 돼. 구독 눌러야 돼. 구독. 알림 설정까지는 안 해도 돼. 근데 구독은 좀 늘려줘. 구독은 좀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토